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법칙 관련돼 가지고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 311조, 312조, 그다음에 313조, 14조, 15조, 16조 이렇게 다섯 가지 법조문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여섯 가지 법조문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311조부터 311조부터 315조까지는 전문 서류에 관련된 전문 법칙의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 316조와 관련된 것이 전문 진술에 관련된 전문 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1조부터 16조까지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문 법칙 관련돼 가지고 311조부터 315조까지 이거는 전문 서류에 관련된 것이고, 316조만 전문 진술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11조는 법관 면접 조사를 가지고 법관 앞에서 작성된 전문 서류와 관련돼 가지고 무조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예외 요건 없이 무조건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312조인데, 312조는 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전문 서류에 대해서 전문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여기 보면 이제 구법 적용 사건, 신법 적용 사건이 있는데, 이 구법 적용 사건과 신법 적용 사건은 뭐냐면 형사형법이 개정을 통해 가지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신법 적용 사건으로 개정이 됐고, 그 전 사항 등은 구법 적용 사항으로 이 요건이 규정돼 있었는데, 현재는 관련돼 가지고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자, 312조의 2항은 이거는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고 1항만 남아있는 상태고, 자, 1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2항은 검사 작성 피신 조서에서 대체 증명에 관련된 건데 이것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3항은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요건이 뭐냐, 중요한 요건 관련돼 가지고, 자, 중요한 요건이 바로, 그럼 요건이 뭐냐?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 조서는 절차 방식이 적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적법한 절차,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절차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했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경찰 작성의 피해자 신문 조서도 역시 절차 방식이 적법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면 그때 기본적으로 전문 서류를 할지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보면 지금 형사형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구법 적용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는 절차 방식의 적법, 법정 절차를 지켰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특징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됐던 것을 구법 적용 사건에서 신법 적용 사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든 경찰 작성의 피신조서든 기본적으로 요건은 동일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항과 관련돼가지고 사항에 나오는 건 뭐냐. 사항에 관련돼가지고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사 작성이든 사경 작성이든 기본적으로 진술 조서를 말하는 건데, 이 진술 조서와 관련된 건 결국 참고인 진술 조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네 가지 요건: 절차 방식의 적법, 즉 법정 절차를 지켰느냐, 그다음에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됐느냐, 그다음에 특신 상태가 인정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신 상태가 인정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가지 요건이 인정된다면은 검사 작성이나 사경 작성의 피의자 참고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하나 나오는데, 여기 이 항이 삭제됐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 항이 삭제됐다는데, 이 이항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하지 않을 때, 여기 실질적 진정 성립을 하지 않을 때
이 이항은 뭐였냐? 바로 대체 증명. 영상 녹화물에 의한 대체 증명을 하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없어졌죠. 없어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고 기본적으로 이 이항도 없어졌다. 근데 검사나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참고인 진술 조서와 관련돼 가지고 참고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실제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대체 증명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방법에 의해서 대체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 증명 성립에 대해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대체 증명이 필요 없지만 312조 4항에 의한 대체 증명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의 진술서인데 아까 처음에 설명했지만은 앞 시간에 설명했지만 진술서하고 진술 기재서가 뭐가 다르냐 할 때 진술서는 말한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술 기재서, 진술 주소 같은 경우는 말한 사람과 작성자가 달라지는 경우죠. 자,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하는데 이 진술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제출했냐?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검사한테 제출했으면 검사 작성의 피신으로 보는 거고 경찰한테 제출했으면 경찰 작성의 피신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참고인 진술 조서로 제출했다. 그러면 참고인 진술 조서의 취급을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는 1항인 경우 검사 피신인 경우는 1항에 따라 가지고 경찰 피신인 경우는 2항에 따라 가지고 3항이죠. 2항이 3항에 따라서 그다음에 참고인 진술 조서 취급을 받는 경우는 4항에 따라 가지고 이 요건 등을 인정받으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나 경찰 작성에 검증 조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증 조서와 관련돼 가지고 법원에서 말하는 검증 조서가 있는데 법원의 검증 조서는 이 311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근데 이제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 조서와 관련돼 가지고 절차 방식이 적법했냐, 법정 절차를 지켰냐와 그다음에 작성자의 진정 성립이 인정됐냐. 여기 작성자는 검사나 경찰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나 경찰이 어떤 진정 성립을 했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312조 수사기관이 작성한 전문 서류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13조는 이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310조는 다시 한번 이제 구체로 설명하겠지만 313조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데 313조가 의미하는 건 뭐냐? 수사기관 이외 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전문서류였죠. 이거는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전문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3조와 관련돼 가지고는 1항과 단서 2항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되게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이 313조와 관련돼 가지고 누가 했느냐 해 가지고 누가 말한 것이냐 해서 피고인이 말한 경우와 그다음에 피고인이 아닌 자가 즉 피고인이 말하는 거와 피고인이 아닌 자가 말한 것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말한 것 관련돼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냐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피고인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진술 기재서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피고인 아닌 자가 말하고 제3자가 기재한 진술 기재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별을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요건 관련돼 가지고 자 피고인이 자기가 직접 썼어요. 직접 썼으면은 직접 쓴 자필이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작성했으면 컴퓨터로 작성해서 뭐 서명하거나 날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 자필이나 서명 날인이라고 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 서류 중에서도 직접성의 요건을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피고인 여기서 이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거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기가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작성한 대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진정 성립을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두 가지는 31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 요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자필 서명 또는 자필이나 서명 날인 이외에 피고인의 진정 성립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판례는 여기다가 이 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한 상황이 특별히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되는 상태, 즉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전에 31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체는 뭐다? 그냥 피고인의 진술서인 경우는 자필 서명과 자필이나 서명 아니면 진정 성립만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다가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신 상태를 요구하는 건 뭐다? 이 예외 요건에 대해서 하나의 요건을 더 추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판례가 인정하는 가중 요건이다.
그러니까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 두 요건만 필요하다고 봤는데 판례는 이 313조 단서 조항을 진술 기재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진술서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특신 상태를 요구해 가지고 이걸 가중 요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말을 다른 제3자가 작성을 했다. 자, 그러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서명 날인을 한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면 직접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적혀 있다라고 하는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근데 이거 이외에 당연히 특신 상태까지 요구를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예외는, 만약에 피고인이 자기가 말한 거를 제3자가 적었는데 제3자가 적은 거에서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안 해요. 만약에 피고인이 이렇게 진정 성립했을 때 피고인이 여기 작성자의 진정 성립 인정인데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진정 성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다?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부인할 때는 뭐다? 그때는 작성자가 진정 성립을 하면 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하나 더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작성자가 진정 성립할 때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신 상태를 하나 더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신 상태는 313조 1항 단서에 있는 특신 상태는 완화의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피고인의 진정 성립에 대해서 작성자가 진정 성립을 하고 특신 상태만 인정되면 피고인의 진정 성립이 없더라도 예외 요건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화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필이거나 서명 날인하고, 그다음에 이 원진술자, 여기서 원진술자의 진정 성립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진술자는 피고인이 아닌 자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진술 기재서도 역시 이건 자필은 필요 없고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원진술자의 진정 성립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또 중요한 건 313조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이외에 어떤 그 수사기관 이외에서 작성한 전문 서류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피고인이 자기가 써놓고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안 해요. 자, 대부분 누가 안 했어요? 이게 간첩들이 간첩이 체포돼서 재판 받을 때 간첩이 자기가 써놓은 서류에 대해서 자기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버리면 이것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2016년도에 형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형사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2016년도 5월 이후부터는 만약에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부인하면 대체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체 증명이 가능하다. 이제 과학적 증거에 의한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객관적 증명에 의해서 대체 증명이 가능하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역시 이 사람이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되는데 진정 성립 부정할 때 대체 증명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단 피고인한테는 반대 신문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 기회를 당연히 부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3조 1항 2항은 이렇게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진술 기재서에 관련된 내용이고, 313조 3항은 뭐냐? 감정서요. 감정인이 한 감정서로서 감정인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314조는 뭐냐? 314조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예외는 바로 312조하고 313조를 말하는 겁니다. 312조, 313조가 무슨 예외예요? 전문법칙의 예외죠.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인데, 그 예외에 또 예외를 인정한 것이 314조라는 겁니다. 즉 313조라든가 13조에서 보면은 진정 성립을 하거나 내용 인정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와서 그 진정 성립을 한다거나 내용 인정을 한다는 것은 바로 진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정에 나와서. 근데 그 진술해야 될 사람이 진술할 수 없는 상태거나, 즉 외국에 있거나 사망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그 진술 불능 상태가 인정돼 버리면 어떡한다? 진술 불능 상태에서 특신 상태가 인정되면 그냥 이 312조 13조에 있는 문서에 대해서 내용 인정이라든가 진정 성립이 없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314조의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고
특신 상태만 인정돼 버리면 바로 여기 특신 상태만 인정돼 버리면 312조 13조의 문서라 할지라도 진정 성립 내용 인정을 안 하더라도 증거 능력 있는 서류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314조 얘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15조는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로서 높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해. 이거 요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즉 공권적 증명 문서라든가 업무상 통상 문서, 기타 특징 문서 같은 경우는 311조에서 말한 것 같이 그런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서 특별히 요건 필요 없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11조부터 15조까지는 뭐다? 여기까지는 다 전문 서류예요. 자, 그리고 316조는 뭐다? 이 316조는 바로 전문 진술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전문 진술을 이제 법정에 나와서 전문 진술을 하는데 그 전문 진술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피고인일 때, 그러니까 전문 진술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얘기를 할 거냐. 그 원진술자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건데 원진술자가 피고인일 때는 1항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특신 상태만 인정되면 되고 제3자의 전문 진술이 원진술자가 피고인이 아닌 경우일 땐 뭐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진술불능 상태와 특신 상태가 있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전문 법칙의 예외와 관련된 311조부터 316조의 내용 등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이제 각 조문의 특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제 311조 법원 또는 법관 면전조서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311조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자, 기본적으로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 이것들은 그냥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로 증거 능력 있는 서류를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84조 증거 보존 청구 및 221조의 2 증인신문 청구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조서도 같다. 그다음에 증거 보존 조서라든가 증인신문 조서와 관련된 것도 전부 다 당연히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높은 신용성이 보장된다는 건데, 높은 신용성이 보장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법원 또는 법관이 주재하는 절차에서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높은 신용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 능력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공판 준비 기일 조서, 그다음에 기일 전 증거 조사, 그다음에 공판 조서, 증인 신문 조서, 검증 조서 등 이런 것들이고 신용성이 높은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 나온 311조에 있는 내용 등을 좀 구체 보면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죠. 피고인의 진술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자, 이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법원이나 법관의 검증 조서. 아까 수사기관의 검증 조서는 뭐다? 수사기관의 검증 조서는 312조 6항으로 갔었죠. 근데 법관이나 법원의 검증 조서는 그냥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311조에서. 자, 그다음에 증거 보존 절차라든가 증인 신문 절차에서 작성한 조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진술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관련돼 가지고 요거는 문제되는 부분은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합니다. 근데 증인이 증언을 해요. 공판기일에서. 그럼 그건 곧바로 그건 증거가 됩니다. 즉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 피고인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뭐다? 공판조서에 작성될 거고 증인의 증언은 증언조서에 작성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말하는 건 뭐냐? 바로 이렇게 공판기일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이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공판 준비를 위한 기일의 조서. 우리가 공판 준비를 배웠는데 공판 준비를 위해서는 어떤 기일을 잡을 수 있다 했죠. 그때 공판 준비를 위한 기일을 열었을 때 거기서 작성한 조서. 그다음에 공판 절차가 갱신 또는 신급 변경된 경우에 공판 조서. 그다음에 당해 사건의 그냥 일반 공판 조서는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공판 절차가 갱신 또는 신급 변경된 경우는 관련돼 가지고 다시 공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다시 공판을 진행할 때 그 전에 작성된 공판 조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을 그냥 인정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관련돼 가지고 자, 피고인의 진술을 공판 준비에서 기재했다. 그러면 이거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인데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당해 사건에 관련된 것만이에요. 자,
당해 사건의 공판 준비에서 작성한 피고인 신문조서다. 그다음에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 즉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을 신문한다는 건 뭐냐? 공판 기일 전에 증거 조사를 한다는 거죠. 공판 기일 전 증거 조사에서 작성한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 이런 것들은 다 공판 준비에 관련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당해 사건이라 했기 때문에 당해 사건이 아닌 경우는 뭐냐? 만약에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 조서다. 다른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 조서, 이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서로 인정인데 이때는 얘는 311조가 아니라 315조 3호에 의해서 당연히 기타 특신 상태가 인정되는 문서로서 인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판 기일과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의 진술을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당해 사건의 공판 조서인데 이 당해 사건의 공판 조서는 당해 사건에 당연히 인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말하는 건 뭐냐? 공판 절차 갱신 전에 공판 조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에 공판 조서, 이송된 사건의 이송 전에 공판 조서, 그다음에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된 후 재기소된 경우에 공판 조서, 이런 것들은 공판 기일에 당해 사건의 공판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관련돼 가지고, 자, 공판 준비와 관련돼 가지고 당해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공판 준비 절차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한 건 뭐예요? 그건 증인 신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 등을 신문한 조서, 공판 기일 외에 증인 신문 조서, 법정 외에 증인 신문 조서,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 준비 조서로서 이런 것들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 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단 여기 보는 것처럼 공판 기일 외에 증인 신문 조서라든가 법정의 증인 신문 조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공판 기일에 그 조서를 현출해 가지고 낭독하는 방법으로 서증 조사를 거쳐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증 조사를 거쳐 가지고 증거로 사용할 때 이거는 당연히 311조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 기일에선 당해 사건의 공판 조서로서 공판 절차 갱신 전에 공판 조서, 파기환송 전에 공판 조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일 때 이 피고인 아닌 자에는 누가 포함될 수 있냐? 바로 공동 피고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아닌 자의 이제 공동 피고인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동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과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뭐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그럼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자, 얘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을 했다. 이 진술은 뭐겠어요? 당연히 피고인 신문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진술이겠죠. 증인적 기가 없으므로 피고인 진술이고 이건 신문조서가 아니라 피고인 진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판 기본조서에 기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뭐냐?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적 계획이 인정되므로 증인의 지위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이루어진 진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이건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이건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이 증인 신문과 관련돼 가지고 뭐다? 증인 신문 조서에 증거 능력 작성되고 증인 신문 조서로 작성되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자, 중요한 거는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 증인 적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 없이 해놓고 증인으로서 선서 없이 공동 피고인으로서 법정 진술을 했다. 자, 그러면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했다? 그럼 당연히 증거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관련 문제로서 공판조서의 열람 등사권 침해를 했다. 공판조서는 당연히 열람 등사권이 인정되는데 그런 공판조서에 대해서 열람 등사권이 침해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55조 3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피고인의 진술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법관 면전 조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법원이나 법관의 검증조서는 당연히 무조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한 검증은 검증 결과가 바로 증거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1조가 적용되는 검증조서는 뭐냐? 이렇게 공판 절차가 갱신된 경우에 갱신 전에 검증조서. 그다음에 수소법원이 공판정에서 그 검증을 한 게 아니라 공판 기일 외에 행한 검증, 현장 검증 같은 경우 또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원 법관이 행한 검증 이런 것들은 결국 뭐다? 다 311조에서 말하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검증조서에 해당한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당해 사건의 검증조서만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당해 사건의 검증조서만 말하고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는 315조 아까 말한 3호로 가겠죠.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법원 법관의 검증조서와 관련되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법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적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여인. 자, 이 참여인의 뭐 진술이 적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참여인 관련된 이 참여인은 뭐다? 참여인은 기본적으로 뭐 피고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증인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적혀 있을 때 그 진술을 법원이나 법관에 작성한 검증조서와 일체를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또 띄어서 진술을 때문에 독자적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되는데 자, 그 진술이 어떤 현장 지시와 관련된 질이다. 자, 피고인이 관련돼 가지고 무엇을 지시를 해 손가락으로 지시하는데 그는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것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비진술 증거 같은 경우보다 검증조서와 일체로 이룬다는 겁니다. 검증조서와 일체로 이룬다는 건 그냥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현장 지시가 뭐 진술 증거로 이용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증을 하면서 당신이 현장에서 무엇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당신한테 무슨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럴 때 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지시했을 때 그 손가락 지시한 건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걸 시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 지시가 진술 증거를 이용할 때는 현장 진술과 같이 취급하는데 현장 진술은 뭐냐? 자, 현장 진술은 법원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311조 전단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법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는 현장 지시로 사용되든 현장 지시로서 참여인 등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현장 지시로 사용된 경우는 진술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바로 인정되고 현장 진술로서 인정되더라도 바로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311조 전단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냥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녹음 테이프 검증 그래가지고 사인이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여기 보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전화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 이건 뭐냐 법원이 어떤 검증을 했어요. 녹음 테이프에서 검증을 했는데 그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전화 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럴 때는 뭐냐 그럴 때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므로 그중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형사정법 311조 12조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이상 녹음 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준비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기본적으로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는 서명이라든가 아니면 자필이라든가 서명 같은 게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된다 가지고 이렇게 311조 1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진술한 대로 자기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313조 1항에서 말하는 그 진정 성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아닌 바로 이런 경우 녹음 테이프에는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자,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한 건 뭐예요?
자, 그런 것들은 현장 지시 중에 비진술 증거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다?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그냥 311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이 녹음 테이프에 대한 검증 관련된 내용 등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증거 보전 절차, 증인신문 절차에서 작성한 조서로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 보면 증거 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 중, 자, 증거 보전 절차에서는 증인신문을 했어요. 근데 증인신문 중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311조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증거 보전 절차는 앞서 봤지만 증거 보전 절차는 뭘 할 수 없어요? 피의자 신문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 보전에서는 증거 보전만 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데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증인 신문 조서 중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311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311조에 의해서 법관 면전 조서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또 증거 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15조는 1, 2, 3호로 규정되어 있는데 1호를 보시면은 우리가 공권적 문서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작성한 문서. 그런 건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서 공무서에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성이 높을 거다. 그래서 따로 뭐 전문 증거로 증거 능력 부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권적 증명 문서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고,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이렇게 업무상 그냥 기계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당연히 신용성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우리가 기타 특심 문서라는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요 315조와 관련돼 가지고는 2005년에 나온 전화협차 판결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 봅니다. 먼저 2015년에 전화협차 판결 이 앞부분 앞에 문단 요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315조 2호에 관련된 것들을 적은 거예요. 자, 2호에서 업무상 통상 문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인정하는데, 여기 뭐 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 이와 같은 것들은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할 때 그 내용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 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호에 있는 이런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뭐처럼 주로 기계적 반복성으로 또 문서의 성질에 의해서 당연히 신용성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뭐냐? 요 내용은 이제 3호에 관련된 거예요. 3호는 기본적으로 기타 특징 문서라고 하는데 315조 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형사형법 제 315조 1호, 2호가 열거된 공권적 증명 문서 및 업무상 통상 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 신문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적 정황이 있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15조 3호가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건 뭐냐? 뭐 기본적으로 굳이 반대 신문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신용성이 높은 문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이 315조 2호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와 관련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에 관련돼 가지고 2호의 판단 요소, 고려 요소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5조 2호 및 3호의 입법 추리를 참작해가지고 315조 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뭐다? 정규적으로 업무 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뭐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당의 문서가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직후에 이루어지는 기재되는 문서인지,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인지, 신용성이 담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315조 2호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판례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1호에 해당하는 문서, 2호에 해당하는 문서, 3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좀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전과 조회부, 신원증명, 그 다음에 세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작성한 시가 감정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권력 증명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자, 일본국 세관원이 작성했다. 이거는 공무원 중에서 외국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서 신용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여기 보면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하고 경찰병은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자, 이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경찰병은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이 사람들은 뭐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313조로 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작성한 진단서, 즉 군의관이나 경찰병원이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같은 경우는 이건 315조 1호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 중에 공소장이라든가 외국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권력 증명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문서는 그냥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거고, 외국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그런 의미에서 신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다음에 업무상 통상 문서 관련돼 가지고도 이때 업무는 정당한 업무만 아니라 범죄적 업무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작성한 영업장부, 그 다음에 지출 내역을 기재한 비밀장부, 그 다음에 탈세 등을 위한 분식사항이 기재된 가짜 장부 말고 진짜 장부, 이런 건 당연히 업무상 작성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작성하고 신용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부 내지 진료 일지, 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말고 진단서는 313조로 같지만 진료 기록부라든가 진료 일지도 당연히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실제는 감정서기 때문에 313조로 간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작성한 비망록. 여러분들이 비망록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데, 그러니까 비망록의 의미가 뭐냐? 안일비자에다가 잊을 망자예요. 잊지 않게 써놓은 기록을 그냥 비망록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피고인이 자기가 과거에 뇌물을 준 것을 잊지 않게 해서 뭐 적어놨다, 뭐 그런 것들을 비망록이라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업무상 통성문서에 해당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비망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기타 특심 문서로서 여기 보면 공공기록, 역서, 정기가능물의 시장가격표, 스포츠기록, 공문서 작성의 통계 영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아까 봤지만은 법관 면전조서, 그 다음에 법원이 한 검정조서, 그 다음에 증인신문조서라든가 증거보존 절차에서 만든 조서들은 증거 능력이 당연히 인정돼. 다 뭐다? 당해 사건이에요. 당해 사건. 다른 사건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다른 피고 사건에서 진술을 기재한 조서, 다른 피고 사건에서 공범 아닌 자의 뭐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이건 다 뭐다? 이건 315조 3호로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구속적부 심사,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그 다음에 판결문 사본, 그 다음에 사경 작성에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에 대한 수사보고, 이런 것들도 다 뭐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저기 뭐 315조 3호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는 것처럼 뭐 밑에 부분은 이제 특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315조 3호에 의할 때 특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전자문서, 체포 구속인 접견부, 뭐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15조 3호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를 받고 잠시 쉬었다가 312조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